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4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9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 파주시는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공비영리 민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6월 11일 2025년 하반기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시설 기준, 사업 운영 역량,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방학돌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공예 필라테스 그룹 체육 창작 연극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돕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은 방학기간 중 특수학급 돌봄교실 미운영으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중고 발달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 겨울 방학 각 2주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수행기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5-2018에 직접 신청 문의하면 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방학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은주 파주시 의원,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은주 파주시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박은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블루밍홈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지난 6월 13일, 금,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부모회, 회장 윤금옥, 9명과 장애인 가정 2곳을 직접 방문해 청소 및 정리수납을 지원하는 블루밍홈을 진행하였다. 이번 지원은 노후화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2곳을 대상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 가정의 주거 공간을 정돈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거실, 주방, 욕실 등 주요 공간을 청소하여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부모회, 회장 윤금옥는 장애 가정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가정의 주방, 욕실, 안방, 문 청소, 의류 정리 등 손이 닿는 곳마다 정성껏 정리하고 주거 정돈 이후에도 물품을 후원하는 등 장애 당사자가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애 당사자 조님은 공간이 정리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며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주거 환경은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2025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키움 교육 시작.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5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키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교육은 지난 6월 18일 수 이음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이용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용인들은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햄버거 매장, 카페, 푸드코트 음식 주문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화면 구성 이해, 메뉴 선택, 옵션 추가, 결제 방법 결정 등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체험을 하며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용인은 처음에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스스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키움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총 3회기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의 키오스크 활용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겪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기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 자립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축소,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개선 없이는 조삼모사.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월 17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 소흐룹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주제로 포럼 형태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발표자인 이영봉, 이정식 두 사람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이 참여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 처음 모의 적용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26년 본격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이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축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서비스 폭이 좁은 데다 지출 내역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일일이 증빙하고 소명해야 하는 절차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많은 장애인에게 제도 참여의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이 활동 지원 시간의 20%를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식의 운영은 기존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했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더욱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제도 설계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라는 명칭만 듣고 예산을 현금처럼 지급받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제도의 구조와 제한을 직접 듣고 나서야 그 선택권이 실질적 자율이 아닌 행정적 부담과 서비스 축소를 동반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했지만 도입 방식과 시기, 그리고 실제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공유되었다.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